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남다산 PS의 진행자 철MC입니다. 오늘도 인사드리는데요. 제 옆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박MC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MC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어서 오세요가 아니지. 아무튼 그 옆에는 또 우리 누구? 현자 박금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나른하신데 저희가 오전 녹음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감기에 걸렸어요. 아, 감기 걸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말을 많이 못하세요? 아니면은 말을 괜찮아요? 많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오늘. 누가? 박 MC가요. 아, 그래요? 항상 이게 주시네. 네, 자꾸 꼽을 줘요, 저한테. 꼽을 줘요.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저번에도 11시에 녹음을 진행을 했었죠. 오늘도 아침 일찍 이렇게 모여서 11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일찍이거든요. 오늘도 11시에 모여가지고 다들 잠이 덜 깬 상태로 비몽사몽한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면 오늘 오늘 특집 중요합니다. 오늘 특집이에요. 오늘 무슨 특집일까요? 무슨 특집인가요? 오늘은 자본주의 특집입니다. 자본주의. 우리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어렵죠. 아니,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냐?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쵸. 어렵다. 비트코인 폭등하고. 폭등하고요? 네, 폭락 아닌가요? 폭락인가? 네네. 말을 지금 안 나오네요. 우리 부동산도 우리 집 못 사거든요. 지금부터 이래도. 그쵸.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 살아남는 방법을 오늘 배우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직업군들을 초대를 해서 네네네. 한번 배워보죠. 근데 이 방송이 망하면 특집이 날아가는 거고. 근데 방송이 괜찮다. 그럼 계속 가는 거고. 좋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효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본주의 맞습니다. 특집에 지금 부담을 줘야 됩니다. 네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라고 이렇게 콘티를 짰었어요, 저희가. 그죠? 네, 제목을 짰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특집,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특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게스트를 또 특집이니만큼 특별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저희가. 그 특별 게스트는 박MC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한 2년 정도 편의점 일을 하다가 최근에 편의점 점주를 단 분입니다. 원래 이제 꿈이 편의점 점주는 아니었을 텐데 이제 이분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은 표본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살아남은, 그렇죠. 서바이벌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못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11시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남으신 분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린 자연도태거든. 네. 이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못 살아남. 발버둥 치고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저희가 특별 게스트로 모신 만큼 오늘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저희가 배우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특별 게스트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편의점 편짱 전정입니다. 야, 이렇게 발랄할 줄이야, 인사가. 너무 좋아요. 네, 편짱이라고 하셨는데 네, 편의점짱? 네, 편의점의 짱이죠. 편의점에 점주시니까. 네, 그럼요. 편의점의 짱 줄여서 편짱. 네. 편짱. 그리고 실명을 오늘은 다 밝히셨네요. 네, 저도 모르게 다 밝혀버렸네요. 근데 안 밝혀도 네. 그 치면 나와요. 그래요? 네, 그 CEO 홈페이지 들어가서 치면 나오는 분이라서 밝혀도 됩니다. 점장에 나오는구나. 네. 그게. 나오지 않나요? 나올 거예요. 나오니까 뭐 안 밝히든 밝히든 뭐 상관없지. 상호명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지점이 어딘가요? 날 것 그대로 편집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날 것 그대로 이렇게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거의 다 별명을 사용을 하죠. 박금세 씨처럼 뭐 박MC, 철MC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의치 않게 실명을 다 밝히신 진솔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특집도 아주 진솔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지 누가 말할래요? 저보고 말하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떠미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기 걸린 박금세 씨. 네, 저희가 지금 다 20대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편장께서는 또 20대 편의점 점주가 되셨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이제 20대 사장님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 이제 한 2년 지나간 이후에 이게 중장년층이 예전에는 퇴직금으로 창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20대들의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제 밝힌 걸로는 창업 교육 수료자들 중에 20대 비율이
한 22% 정도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20대들의 창업이 늘어났을까? 물론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가 노동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도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편장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편의점 점주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평소 오늘 6화잖아요, 저희가 그죠? 횟수로는 6화인데, 네. 그 5화까지 약간 네. 이런 말투가 아니셨는데 오늘 갑자기 왜 대학 발표 말투가 됐어요? 감기 걸려서요? 아니, 나보고 차분하게 하래며. 아, 누가요? 나보고 너무 악에 바쳤다고 차분하게 하래며. 누가 그랬어요? 네가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 근데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차분해야 합니다. 아, 냉정해야 된다. 그렇죠. 악에 바치면 그 네. 되게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항상 악에 바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일할 때 저희 사장님이 너 왜 이렇게 네. 차분하냐고, 너 왜 이렇게 목소리 왜 그러냐고, 어디 병 걸렸냐고 그래요 저보고. 병 걸렸냐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할 때 이 정도 네. 톤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너 어디 아파, 왜 중2병이야? 병 걸렸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원래 박금세 씨라는 건가요? 이게 이제 페르소나인 거죠, 제. 아, 페르소나요? 네. 원래는 그러면은 예전 같은 그 이게 오아트 제 같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 이게 가면을 쓴 상태? 당연하죠. 지금 자본주의 특집이니까 당연하죠. 또 외부 게스트가 오셨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희 평균적으로 한 7분 정도 헛소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딱 7분 됐거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질문을 그래서 던지긴 던졌어요. 박금세 씨가. 편의점 점주란 직업을 왜 택했는지. 그거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편의점 점주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그 어렸을 적에는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대통령, 검사. 평범한 아이들이요? 그래, 저희 세대 이제 평범한 아이들은 무조건 사자 들어간 거 아, 들어가고. 평범한 아이들이 대통령을 그럼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제 반에서는 대통령이 아주 가장 많았었어요. 진짜요? 네. 아, 내가 너무 지금 성인의 시선으로 어렸을 때 까먹었었나 봐 내가. 걔네들 어디 당에서 출마한다고 그랬어? 제발. 이거 하지 마. 아니요, 좋아요. 기죽지 마세요. 네, 그래서 변호사 등이 꿈이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는 꿈과는 먼 길을 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몸을 쓰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정말 터널을 걷는 것처럼, 깜깜한 터널을 걷는 것처럼 아주 암흑길을 걷고 있었죠. 그때 누나가 시작한 편의점 사업으로 인해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주 4회 정도 하루 3시간씩 일하면서 50만 원 정도를 벌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간을 늘려가면서 누나에게 편의점 일을 배워가다가 첫 편의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족벌 경영이네요. 그러게요. 아, 그러면은 그게 지금 스토리네요, 그죠? 네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편의점을 아예 오픈까지 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되게 원사이드하네요, 뭔가. 스무스한데? 생각이 사실 많이 돼서 그런 거겠죠? 그쵸? 스무스하긴 하지만 네네. 거기에는 사실 누나와의 많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가족끼리 하면은 가족끼리 일하면 또 그쵸. 그렇겠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그 20대 창업자들이 는 게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점 때문에 창업을 선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느 일이나 노력하면은 보상받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편의점 약간 가사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꾸준히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매출이 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익은 어떻게 돼요? 우리 수익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벌써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월 매출 얼마예요? 순수익만? 이거는 얼마 가지가요? 오늘 끝나겠는데 이거 하고? 그죠? 저희는 저는 솔직히 한 200 미만으로 벌고 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바로 밝히시네요. 근데 밝히란다고 밝히는 씨네요. 네. 이게 저희 방송이죠, 그렇죠? 이거 안 잡아가요? 이게 본사에서? 쌈펜스죠.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의아한 게 일한 만큼 보상받는 거는 사실 알바생입니다. 노동자예요. 그 창업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일한 만큼 보상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웬만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돈 못 벌 거 각오하고 하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시작을 하자마자 이제 매출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매출이 있었죠. 그 일단 누나가 가르쳐 주면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있다가 그때 아마 수익이 잘 나오면 300까지도 벌어보긴 했는데 순수익으로? 네. 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 조금 저조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데는 뭐 딱히 이유가 있을까요? 좀 사회적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사실 저는 저한테 문제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 네. 뭐 불친절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화내셨나요? 이제 물건 정리라던가 그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물건 정리? 네, 물건을 이제 정리해서 잘 네. 그러니까 배치를 순환될 수 잘하고. 있게, 네, 아. 순환될 수 있게 해서 선의 선출 잘하고. 네네네. 그런 게 매출에 되게 유의미한 그게 있나요? 그러니까 물건이 쌓여 있고 네. 이제 일하는 분들이 그거를 찾을 수가 없다면은 음. 그게 순환이 빠르게 안 되겠죠. 그치. 재고가 빨리 안 채워져서 네. 매출의 감소로 이어진다. 네. 이런 것도 맞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질문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디스플레이라고 할까요? 전시. 그 배치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그런 것도 본사에서 다 이렇게 해주나요? 인테리어를 아니면은 궁금하다. 아니면은 본인이 내가 한번 이번에는 껌을 이쪽에 놔봐야겠어. 이번에는 사탕을 한번 왼쪽에 놔볼까? 요즘에도 껌 팔아요? 네. 껌 팔죠. 아무튼 이제 그 배치 뭐 네. 빵이든 뭐든 컵라면을 뭐 여기다 놔볼까? 이런 게 좀 되게 차이가 있나요? 네, 처음에는 아마 회사에서 많이 잡아주고 이렇게 도와줄 건데 네. 이제 갈수록 이제 본인이 하는 게 커지죠. 본인이 거의 다 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상품 진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뭐 행사 때나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나 뭐 이럴 때 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상품을 잘 두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네,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아무래도 시선이 낮잖아. 그 편의점에 보면은 막 장난감들, 맞아. 그다음에 뭐 껌,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게 배치가 되는데 성인이 되니까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고려한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이런 게? 네, 맞아요. 네. 배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시선에 있는 이제 그쪽에 이제 좋은 물건을 많이 배치해둬야 이제 잘 팔릴 수가 있겠죠. 그럼 높낮이까지 조절을 한다고요? 애기들이 먹는 거는 낮게. 네, 애기들이 네. 이제 찾을 만한 장난감이나 껌 이런 사탕 종류는 보통 아래쪽에 둬서 애들이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해두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실제로 카페에서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카페에서도 이제 메뉴판을 보면은 이제 그 가장 많이 팔고 싶은 내 시그니처 메뉴들을 좌측 상단에다가 기입을 해놔요. 왜냐면은 그 손님들이 이제 봤을 때 항상 메뉴판을 좌측 상단을 가장 먼저 많이 봐가지고 우리 매장의 주력 상품 같은 것들을 거기에 먼저 이제 배치를 해놓으면은 거기 매출이 가장 많이 이제 오는 거죠. 약간 그런 이제 그거 뭐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전시. 네. 아니 근데 나는 너무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런 배치를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고 심지어 본인이 따로 공부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50만 원 가져간다고?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150만 원, 200만 원 가져가고 있겠죠. 아니 150, 200이 어때서요? 일반 직장인도 그 정도 가져가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70% 정도 되는 점주들이 매달 150에서 200을 가져간대요. 평균적으로 70%가 1000 이상 벌어가는 게 한 30%고. 그게 평균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쵸. 그럼 실제 편의점 수가 많아지면서
네. 아무래도 좀 저매출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주변에 있는 편의점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주변에는 편의점이 그렇게 없는 편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저매출인 이제 그 매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이제 계속 파고들어서 이제 매출을 올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매장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매출이 자연히 올라가고 자기가 가져가는 그 수익금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수익을 이제 내는데 네. 뭐가 중요하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네. 들면은 편의점은 뭐 자리 이제 상권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면 편의점은 그냥 이제 저기 담배 가게다. 네. 아니 뭐 편의점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사업이다, 뭐 그런 얘기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디스플레이보다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상권 무시 못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편장 선생님의 편의점이 그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본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저 하나죠. 난 자리빨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자리빨 혜택을 봐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전시 효과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자리가 잘 나와야지. 아니에요, 철임 씨?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디스플레이가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거의 만약에 반반이라고 했었을 때 그냥 반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50대 50이. 그러니까 자리랑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보다는 디스플레이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이고, 맞아. 일단 그 유동 인구 자체가 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편의점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걸 사야지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뭘 살지 머릿속에 결정을 하고 가잖아요. 컵라면 사야지. 그러면은 바로 컵라면이 안 보여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컵라면 어딘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거라 생각을 해서 그 유동인구 자체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점주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 또 디스플레이가 엄청 중요하다고, 매출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잠깐만 들어보자고. 네네네. 편의점은 자리빨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X? OX. OX로 갑시다. OX고. O도 되고 X도 됩니다. 아, 그런 거 싫은데 우리. 사실 자리빨이 맞긴 맞아요. 네, 뭐가 더 커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아마 자리빨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왜냐하면 네. 그게 자리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분은 이제 홍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는 이제 매출이 진짜 하루 매출이 진짜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막 찍혀요. 거기에서는 하루 매출이 하루 매출이 5천 이상 다운. 너무 크고요, 그거는. 아 그래? 2천 이상 다운. 그거는 좀 밝혀드리기 좀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유흥가 쪽에 이제 그런 매장들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밑바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이제 그곳으로 가기 위한 이제 준비가 중요한 거죠. 어떤 준비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임대료가 엄청 비쌀 거고. 사실 네. 편의점은 임대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에서 먼저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하는 그 2차적으로 이제 점주한테 넘겨주는 경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그 수입을 많이 가져가면서 내주는 그런, 그 점주에게 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그 자가 건물에 내주지는 않고 거의 이제 그 다른 이제 회사가 구해서 이제 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회사 차원에서 구해서 주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건물주가 편의점 한번 넣어볼까, 이런 거는 좀 적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게 네네.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안 해주려고 하고 많이 노련한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어떤 지점을 줄 때 네. 이 사람이 운영을 잘하겠구나, 이 자리 중요하니까 네. 여기는 맡길 만한 사람한테 줘야겠다, 이런 게 있나 보네요. 네, 그 점주의 그런 게 역량이 또 중요하네요. 그러면 자리빨의 전체가 인맥빨인 거네? 능력 아닐까요? 인맥발도 인맥발인데. 아니 그냥 이빨 잘 까면 좋은 자리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인맥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렵다. 네. 그 정보가 들어오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 저 자리 고민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능력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인맥을 제외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맥도 능력이 있어야지 이 사람을 인맥으로 써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의 그렇죠. 그 능력치가 있어야. 네. 그러면 편의점 점주로서 네. 아, 이 사람은 이 중요한 자리에 박아 넣어도 되겠다. 속된 네. 말로. 그런 능력이 뭐뭐 있을까요? 뭐 외모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외모요. 외모 어. 중요하지. 사실 외모도 중요하긴 한데 네. 외모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 단정하기만 하면은 네. 외모는 이렇게 막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아마 김태희가 와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일을 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가긴 하겠죠. 근데 네. 그 김태희가 만약에 인성이 별로 안 좋은 김태희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제 그 편의점을 찾기보다 이제 거의 안 찾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능력에는 일단은 관리 능력 네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래도 그다음에 김태희인데? 외모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친절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친절도. 네, 친절도 포함돼요. 친절도도 김태희 정도면 능력이다. 싸가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나한테 불친절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얼굴 보니까 김태희라니까. 근데 여자면 어떡해요? 누가? 손님들이 여자도 절반일 텐데. 그 남자도 절반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절반을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 아니, 그게 아니라 김태희 씨가 좀만 친절하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친절하면. 그 본인이 일할 때 안 친절하시다고 지금. 그 자꾸 평소 일하실 때 이분 카페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안 친절하기로 이제. 아니 그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시잖아요. 나 안 친절하다. 친절하세요, 안 친절하세요? 아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안 친절한 그 안 친절하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조금 덜 친절한 거죠. 아, 안 친절한 건 아니다. 네, 친절. 친절. 그러니까 곱하면 0이 되는 건 아니고 그쵸. 곱하면 늘어난다. 그렇죠. 할 거네요. 양수다. 할 거네요. 예. 할 건 한다. 할 거네 하는데 이제 좀 가끔 이제 이따가도 이제 질문 한번 드리긴 할 건데 그 오시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네네네. 분들. 진상 손님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다. 근데 저희 근데 커피 그- 특집에서도 네. 얘기하긴 했어요. 그죠? 아 맞아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덜 친절해지는 거지. 평소에는 친절하다. 디폴트는 합니다. 아, 평소에는 디폴트네요. 남들만큼은 한다. 예, 물론 네. 프랜차이즈 아니 남들만큼 못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미 적잖아. 남들보다 이제 네. 조금 마이너스긴 한데 이제 진상들한테는 이제 더 마이너스다. 예, 아. 그럼요. 그러면 우리 편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약간 좀 눈살 찌푸려지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편의점에. 그렇죠. 정말 카페는 네네. 그나마 젊은 맞아요. 손님이 대다수라고 양반이야 하지만 편의점에 비하면. 편의점은 정말 남녀노소 다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많죠. 새벽까지 그 오픈을 하니까 네. 새벽에는 또 이제 취객들이 엄청 많을 거고 기상천외한 사람들이 많을 건데 제가 이거 진상 얘기는 이따가 하고 네. 진상에 대처를 하실 때 네. 이렇게 디폴트해서 마이너스를 시키세요? 아니면은 아, 나 열받으니까 나도 덜 친절하게 할래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이제 끝까지 아, 나는 스마일로 간다. 네. 내가 문드러져도 내가 암 걸려도 난 스마일로 간다 이렇게 하시는 편인가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편의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데 우선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일단 웃고 봅니다. 저는. 아 음. 허허허 이렇게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 이제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그 잘해드릴수록 이제 뭔가 유대감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는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할 말은 하되 대신 친절하게.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유대감을 쌓는 것도 사실 편의점도 단골 손님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거 쌓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매출을 위해서뿐 아니라
아 내가 이게 즐거워서 그냥 너무 네. 좋다 이런 게 형성하는 게 네, 그렇죠. 되게 역시 편정이신 것 같은데. 자 정리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25분에 이르러서야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네. 많이 배웠습니다. 정리를 잠깐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잠이 좀 많이 깨셨죠, 여러분? 네. 네. 자, 저희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특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잘 살아남고 계신 분, 자본주의의 그 근간, 기본이 또 상거래 아니겠습니까? 상거래 마켓 중에서 가장 편리한 곳이 편의성이 높은 곳이 편의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점의 편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것저것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다 할게요. 네. 네, 저희가 원래 순서 없이 아무거나 다 하거든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근데 난 일단 배웠습니다. 뭘 배웠어요? 친절.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 친절해야 된다. 그 박금세 씨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하시죠. 친절을 이렇게 자꾸 저 덜 친절하지 안 친절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네. 화가 나신 거 아니죠? 아유. 근데 아까 그 대학 발표 말투에서 돌아오셨어요. 우리가 아는 박금세 씨로. 사실 친절하기만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친절하기만 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약간의 이제 기강을 잡아야 단호한 조치라던가 그런 게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그죠. 이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강을 한번 잡아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제 잡긴 해야 돼. 응. 너무 귀여울라. 저기 너무 노코멘트 귀여워.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게 또 실명까지 거론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저러니까 짱 됐지. 그죠. 내가 아직 직원으로 있는 이유가 있어. 캅장은 못 되시겠어 그죠? 캅장 약간 아직 이 못 돼. 주인 마인드는 아직 그 편장이 훨씬 높으시는 거죠. 아 그러네. 자 박금세 씨를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 이게 오너와 직원의 마인드지 않을까. 아 근데 그러긴 해요. 그렇죠. 예, 오너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더러운 꼴 봐도 이제 좀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박금세 씨도 이제 캅장이 되신다면, 네. 그죠? 캅장이 되신다면은 더 친절하게 하시겠죠? 아니요. 다 쳐내야지 이제. 아 손님 가세요. 이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을 심지어 사석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박금세 씨가 커피를 하시는 거는 아마 청취자분들 들어서 아실 텐데 제 사석에서 물어봤어요. 이거랑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지금 이분이 이 박금세 씨가 방송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컨셉 이분은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보내겠대 손님들을 내가 사장이 돼도.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장으로서 만들고 싶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 거기에 납득을 못 하겠다? 그러면 가세요. 왜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내 카페에서 이렇게 서로 피곤해지게 하고 있어요. 그냥. 진상 손님들은 이제 가차 없이 이렇게. 우리는 내보내겠다. 그렇게 안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드린 대로 가세요. 그게 본인도 마음 편하고 이게 배려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진상의 기준이 어느 선인가,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 이분은 진짜 내가 웃을 수 없는 진상이다. 네.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이분은 내가 참을 게 아니라 경찰까지 불러야겠다. 이 정도 선은 그러니까 라이트한 선,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선, 이 정도는 양반이지, 이 정도는 애교지 하는 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짜증난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확실한 진상 라인.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경찰을 불러야 된다. 한 4단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경찰을 부른 건부터 얘기할게요. 이미 불러보셨어요? 갑시다. 처음부터 센 걸로다가. 좋습니다. 이제 술 취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테라스라고 테이블을 안 폈는데 의자를 가지고 가셔서 자꾸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이블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밖에는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코로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앉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손님께서 알겠다고 하시고 나서 잠시 후 이제 매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맥주를 사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무시하신 걸까요? 아니면 취하셔가지고? 취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주를 드시고 계시길래 이제 많이 취하셨고 해가지고 이제 경찰을 불렀죠. 그랬더니 이제 가시다가 경찰이 가니까 다시 오신 거예요. 조금 무서웠죠 사실. 그래서
다시 경찰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이 또 여자 근무자가 오는 그 야간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좀 신경이 쓰여서 그 경찰분들께 좀 잘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눈이 빨개져서는 누가 그 손님 분이 빨개져서는 이제 멀쩡한 정신으로 이제 핸드폰 못 봤냐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취하셨었다. 네, 상당히 많이 핸드폰을 취하셨구나. 잃어버릴 네. 정도로. 이게 경찰 부른 유일한 건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유일한. 그나마 큰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생각한 경찰을 부른 거는 완전 난동을 피운다던가 아주 그치. 그냥 깽판을 쳐놓고 막 아니면 칼부림이라던가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다행히도 없었네요. 네, 그런 건 없었죠. 우리가 네. 뭐 각박한 세상 속에 살고 있나 봐. 저희가 너무 뉴스에서 그렇죠. 미디어에 갇혀갖고 네. 그런 거만 보는데 근데 극단적인 사실 이런 것도 것만. 경찰 부르긴 해야 돼. 그렇지. 예. 그죠. 저 사실 이런 걸 불러야죠 사실. 취객은 우리가 네. 상대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취객은 그 못 참는 거네요. 또 그 테이블에 그러니까 의자가 있는 곳이 이제 입구 쪽이어서 네네. 손님들이 들어오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매출에 네, 손해가 날 수 또 있으니까. 영향이 갈 수 있어서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따지자면은 경찰을 부르는 기준은 네, 이제- 매출에 영향이 간다 할 때 이게 그것도- 바로 네, 자본주의에서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활용할 거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치. 거의 이제 많이 취하셨으니까 그죠? 네. 그러라고 쓰는 네. 공권력이지. 그러면은 이제 맞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기준은 네, 기술적으로 매출. 따지면 의자를 가지고 앉지 말라는데 밖으로 앉았을 때 경찰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주를 들고 결국에는 네, 이제 의자에 앉으면은 어, 밖에 앉으면은 경찰을 부르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일 때 경찰을 부르는 거지. 뭐. 이건 농담입니다. 아무튼 의자 조심하세요, 여러분. 밖에 의자에 앉으면 안 되는데 의자에 술을 마시고 앉았을 경우에 경찰을 부를 수 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칼부림이 났을 때만 경찰을 부르는 게 아니다. 네, 특히 취하셔서 오시면은 많이 사람들이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알바가 있다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네, 그럴 수 있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네. 경찰 부르는 거 말고 내가 그래도 요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좀 그냥 넘길 수 있다. 약간 그런 류의 손님 진상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분들이 20-30%는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아마 부류인가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제일 아. 많긴 해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어떤 예시를 들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저기 네, 한 분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이제 물건을 고르셨는데 거기에 잘못된 이제 가격표가 꽂혀 있던 거죠. 그 바로 옆쪽에 이제 가격표였는데 조금 옮겨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님께서 이제 이 가격이 좀 더 비싸다 이게 맞느냐 해가지고 이제 드리려는 그냥 드리고 말자 이렇게 하려는 찰나에 그 가격에 네, 그 가격에 드리자 하는 찰나에 누나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못하게 막으셔가지고 누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는 불쾌하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기분 나쁜 마음으로 좀 더 비싸게 생각한 네. 것보다 비싸게 네, 생각보다 비싸게 환불을 해드렸는데 이제 기분 나빠하신 상태로 가게 해드리긴 했는데 이런 경우가 좀 다빈도로 일어날 이거는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관리랑 또 일맥상통한 것 같은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저는 지금 이거 되게 간략하게 드려서 잘 모르겠지만은 저 가끔 편의점에 갔을 때 짜증나는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가격표가 다 엉망이야. 아니 이게 살짝 옆에 있는 거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니면 한두 개 틀린 거는 그럴 수 있죠. 뭐 손님 바꿔놨다. 근데 다 달라. 그 다음에 어떤 거는요. 그 상위 호환 버전 있잖아요. 네. 제가 프로틴 요거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프로틴 요거트도 똑같은 라인인데 프로틴이 더 함량이 된 거는 몇 배 비싸요.
심지어는 그런 거는 세일도 안 돼가지고 1,000원 비싼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걸 들고 왔거든요. 네. 근데 가격표가 그냥 그거 하위 호환 가격표인 거예요. 근데 계산할 때 보니까 2-3천원이 더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열받더라고. 왜냐면 네. 이때는 뒤에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또 이거 굳이 가져와가지고 하기도 막 창피하고 네.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네. 그거는 그래서 네, 사실 저도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게 진짜 성실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거라서.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자꾸 그 자책을 하시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손님이 이제 기분 나쁘시면은 최대한 저자세로 이제 낮춰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드린 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네. 편의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손님이 짜증날 만하죠, 충분히. 네. 그 정보가 제대로 그치, 기입이 안 잘못된 되니까. 정보를 제공한 거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까 성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편의점 점주가 갖고 있는 역량이 네. 이제 성실이라는 그 역량이 갖춰져야 이제 어쨌든 매출에 도움이 되고 매출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네. 아까 얘기한 자릿바를 넘어선 그런 좀 더 우리가 극락을 가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는 건지. 극락 좋죠. 돈 많이 버는 게 극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은 게 극락이지. 뭐. 네. 네. 성실이 그러니까 어느 때나 어느 일에나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이제 빼먹다 보면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두 번 빠지는 것도 많이 성실에 이제 성실함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진짜 디테일한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작은 거잖아요. 디테일한 거고. 이 종이 요거 이렇게 껴놓고 교체하고 요거 맞춰놓고 이쁘게 정리하고 이런 게 그 성실이다. 네. 편의점 점주로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매출에. 네, 그렇죠. 네. 이제 손님들이 정확히 알고 기분 나쁠 일도 없고. 이제 그렇죠. 최대한 그 공간에서만큼은 이제 그러니까 행복해야지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고 한 번이라도 더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당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제품 정보랑 가격이 일치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닐 때 실망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아닐 때 짜증나는 게. 그죠? 그래서 친절하고 성실하고 인맥발 잘 받아서 자립발 받고 이게 상권 그러니까. 괜찮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편의점이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이것도 너무 궁금한 게 이게 요즘 청년들이 편의점을 창업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의점을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수익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쵸. 첫 달부터 바로 발생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웬만한 사업들은 안 되는데 그게. 그죠? 네. 사실 편의점은 이제 바로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바로 발생하긴 하는데 그게 매출이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네. 이게 어차피 너무 방송 듣는 부담, 사람도 없어요, 많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내가 이 편의점의 모든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내 생각은 이렇다. 네, 본인 생각에 질문이 뭐였죠? 매달 수익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안정적인 사업인지. 네. 안정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신이 노력을 해서 이제 계속 노력하는 만큼 이제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네, 그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가는 분들처럼 그렇게 올리고 나면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스킬을 습득하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올려놓고 나면은 이제 직원 알바만 쓰는 걸로도 굴릴 수 있다.
네, 그렇죠. 근데 나는 좀 납득하기가 힘든 게 우리가 150씩 벌자고 그렇게 감정 소비하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해봤자 집 못 사잖아 우리. 은평구 집값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 독바위 쪽이 2억이에요. GTX 이것 때문에. 그죠. 저희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살아남기 특집이라서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계속 편의점 점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뭐 나는 뭐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원래 꿈이 변호사였다니까. 그러니까 거쳐가는 계단인지 편의점은 단지 거쳐가는 계단인지 아니면은 나 이거 평생 직업으로 할 만한 걸 80살까지 할래. 사실 이제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진 않고요. 네. 거쳐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목표를 이제 편의점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그 1,0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버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거의 사업가의 길로 들어선 거네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왜냐면 똑같은 업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점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그 사업가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것도 사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테니까 굉장히 이제 당장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냥 적당히 벌고 더 많이 벌 기회가 있으면 좋고 왜냐면은 편의점이라는 것도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근데 지금 당장 직업을 유지하는데 수익은 큰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수익은 큰 영향이 없긴 하죠. 지금 당장. 그럼 왜 이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난 이게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왜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 왜 하는지. 네네네. 그냥 회사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음. 왜 굳이 편의점 점주냐 이거지.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죠. 밖에서 춤추면서 BJ를 해도 되잖아. 사실 저는 이제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저에게 최적의 상황이었고 이제 편의점 일을 하는 게 최적의 상황이었고 하긴 그 누나분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족벌 경영이었으니까 네. 또. 제가 봤을 때는 네. 편장 선생님은 운명이에요. 누나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스슥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점장이 됐잖아요. 알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세 개 여러 개로 늘리실 거라면서요. 진짜 짱이 되시는 거죠 편의점도. 네, 사실 네. 그 편의점 운영할 때 그러니까 상가를 뭐 손님을 대할 때 사실 그것만이 그 돈만이 전부는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 매장 근처에 소아과가 있어서 많은 어린 나이 손님이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아기들이 울 때 이렇게 달래기 위해 사탕 하나 주거나 서비스로. 네. 아기들 이제 울음 그치라고 이게 하나씩 주거나 뭐 남는 뭐 태기? 장난감 같은 거라든지 이런 스티커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어린 친구들한테 주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네, 어린 아이를 이렇게 에게 이제 뭔가를 선물하고 이제 베푸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제 보람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또 손님들을 이제 또 이렇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손님들한테 이제 행복한 이제 시간을 보내드릴 수 있게 해드리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도 생기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또 이제 그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또 아니면은 이제 뭐 회사의 문제로 그 뭐 물건이 잘못되거나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최대한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기분을 풀어드리고 사과하는 이런 것도 좀 약간 사실 인생에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네. 그리고 친절도가 높으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그다음에 풍채도 서비스가 천직이신 분이에요. 네. 이게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풍채도 굉장히 푸근하세요. 친절하시고. 근데 난 너무 슬프다. 사탕 주면 산타클로스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전 슬퍼요 지금. 왜 슬퍼요? 이게 지금 20대들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방법일 거예요.
많은 돈을 벌진 못하지만 정말 소확행. 사소한 소박. 그래. 정말 뭔 소리야? 정말 사소하고 소박한 그런 보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얼마 돈 벌진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우리 집 못 사고. 집은 당연히 못 사지. 우리 못 사고 뭐 이게 외제차를 잘 못 사요. 박임 씨가 또 이런 걸 꼬집으셨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사실 저는 편의점 왜요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지금 왜 가져요라고 물어봤었을 때 한 달에 2-3천 버니까 너무 좋아요. 나 페라리 끌고 포르쉐 끌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한 달에 1억 벌고 뭐 이런 대답이 아니라 지금 많이 벌진 못하지만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근데 낭만이지 낭만. 근데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낭만이지. 이제 한 이면에는 그런 면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 20대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서 네. 이제 우리 편장하고 지금 편의점하고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카페하고 네. 고등학생들이 성인이 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용돈벌이를 좀 하고 싶어서 알바를 이제 찾으면은 보통 찾는 데가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잖아요. 그러네. 그 딱 두 개네 이렇게. 왜냐면 이제 우리 직종이 가장 이제 그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직종이기도 하고 주변에 많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이제 편의점에 짱으로 계시는데 그 갓 성인이 된 이제 애기들이 면접을 보러 와서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왜 짜증나? 아니 왜 항상 짜증이 아니 났어?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아니 왜 짜증이 나냐고 갑자기 답변했잖아. 아니 얘네들이 이제 막 성인이 됐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학교에서는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어떻게 하라 가르쳐주질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짜증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런 애송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모르면은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넌 알았냐? 난 몰랐어도 시키는 거 다 했어. 나 때는 시키는 거 다 했어? 나는 진짜 개처럼 굴었어. 나는 나 때는 개처럼 굴렀어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 외부의 고객들도 외부에 네. 우리 이제 사러 오시는 고객들도 당연히 잘 이제 케어를 해야 되지만 우리 내부 고객들, 내부 진상들 썰을 좀 몇 개만 좀 재밌는 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보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이런 걸로써 딱 너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재밌는 진상 얘기. 아니 보람은 알겠고 진짜. 보람은 알겠어. 보람. 나는 보람을 안 느껴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만. 보람은 안 느낀대. 나는 그런 거에 대한 보람이 없는 사람이라. 저희 그 커피 특집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구나, 그죠? 들을 필요 없어요. 그 들으려고 했는데 안 들으신 게 나아요. 안 듣는 게 나아요. 음질도 안 좋을 뿐더러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고 희망찬 얘기를 기대는데 마지막까지 아니요. 커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보람차기만 해. 안 좋은 면도 알려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직업으로 하고 계신데 편의점 수익 그거 난다고? 초기 투자 비용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빚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매출이 어딨어. 한 2-3달 반년은 근데 그냥. 이제 48분 됐는데 네. 또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할만하다. 그러니까 매출이 바로 그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발생하는 건 맞다. 알바를 쓰면은 뭐 마이너스 되는 리스크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처음 하면은 매출이 얼마 안 되고 순수익이 몇십만 원밖에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하겠죠. 가족들이랑 하거나 친구랑 하거나. 그쵸. 아무튼 그럴지라도 그만큼은 바로 발생을 한다. 웬만한 편의점의 경우에. 그렇죠. 왜냐면은 그 정도 이동인구 없는 곳은 본사에서 애초에 안 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소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맞다. 하지만은 평균은 아까 박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직장인 월급 수준이에요. 그죠? 사무직 직장인 월급 수준인데 그거를 감수하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 벌 수 있는 그 잠재 가능성과 그죠? 나중에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이거랑 그 다음에 보람차다. 나는 산타클로스니까 사탕 주고 나 이런 게 좋다. 그죠?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진상 얘기를 해달래요. 웃긴 진상 얘기. 그래서 뭐 편의점 얘기를 좋은 얘기 막 아름다운 얘기를 더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진상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진상 얘기도 해야죠. 나쁜 점도 있으니까 분명히. 네네. 그 고객 진상들은 내부. 별로 안 궁금하고 내부 진상들 그게 너무 궁금해. 요즘 직원 때문에 많이 짜증나. 나 진짜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한번. 그 본사랑 트러블 그런 거? 아니 본사 말고 우리 알바 진상들. 근무자분들. 알바 진상들. 그러네요. 편 짱이시니까 또 사장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점에서 바라보는 그 진상들.
내 일단은- 부하 직원들의 짜증남을. 일단 오늘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벌써 재밌어. 이제 오늘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핸드폰을 딱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한 10통을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도 와 있고. 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야간 근무자, 그러니까 7시까지 하는 근무자가 그 오늘 바쁘다 그래서 대타를 구했는데 대타도 못 구해주고 이제 급한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데 1시간을 넘도록 그 기다리면서 그 안 오는 그 다음 근무자를 기다리면서 1시간 동안 일하시고 이제 결국에 문을 잠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고 있던 근무자분은 이제 제가 자느라 이제 묻은 거였어요. 네, 자고 있던 근무자분은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대신 근무를 부탁드리려는 찰나에 이제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2, 3분 안에 가겠다고 이렇게 네,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 저는 네 그런 게 그렇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그게 규칙이 있어야지 굴러가니까.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일하는데 지가 그래 어디 감히. 네. 아 그게 아니라 네. 일하는데 지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안 되죠. 안 되는 건데 제가 전 근무자였으면 너무 짜증났거든. 나 이거 나 빨리 이거 하고 나 계획이 있는데. 그럼. 근데 책임감은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그치. 1시간은 계속 봐주셨으니까. 네. 결국엔 이제 어쩔 수 없이 잠궈 가신 거겠죠. 일정이 있으셨던지 그치. 해서. 근데 왜냐면은 이게 내팽개 치고 갈 수도 없어요. 전 근무자 입장에서는. 그치 당연하지. 내가 없으면은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비어 있다는 거를 본인도 어. 잘 알아. 그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1시간을 오버 근무를 하면서 이제 매장을 책임진 거 아니야. 사실 그런 네 그렇죠.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통 조금 1시간 정도 기다리지 않나요? 네 그래요? 아니요? 보통 그 한 가처없이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금재 씨였다면. 한 10분 나몰라라? 기다리다가 그냥 문 잠고 갈 건데. 아 나몰라라? 네. 이거 내 할 바 아니야. 네 잘못이니까 이런 거. 뭐내 책임은 아니지. 그게. 아 내 여기야 책임은 뭐 아니지. 되든 말든 나는 다른 편의점. 후원근무자 책임이지 그거는. 아 그죠. 그거 맞는데 10분까지만 기다리겠다. 난 10분 정도 10분 15분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리고 뭐 일이 생겨서 아니면 좀 차가 막혀서 10분 15분 늦을 수 있는데 맥시멈은 10분, 그거를 15분. 자다가 한두 시간 더 쳐다다가 하면 집도 2, 3분 거리면은 그거는 잘라야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네. 굉장히 죄송해하는 그거를 보고서 사실 한 두세 번 정도 늦은 적이 있어요. 10분 정도? 10분 정도씩 늦은 적이 있는데 제가 경고를 이미 했죠. 이제 또 늦으시면은 이제 기분이 상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자르겠다도 아니고 기분이 상할 것 같다. 네 제가 진정한 대인이세요. 뭐라고 할 것 같다 이렇게 어. 대신해서 말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2시간 늦어버렸으니까 지금 네. 그것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오늘 당일 생긴 일이니까 사실 아직 좀 고민을 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 당시에는 화가 네. 나서 이제 당장 잘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네. 그래도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죠? 박금세 오늘 현자 타이틀 내려놓습니다. 근데 네. 이거 뭐 지각하는 거는 솔직히 네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진짜 맛깔나게 지각하거든요. 카페에서. 예. 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듣고 싶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더 좀 더 스펙타클한 거. 자극적인 거. 좀 더 자극적인 거요. 예. 뭐 좀 더 자극 막 진짜 저희, 이게 말이 돼? 네. 이게 같은 인간으로서 할 수 네. 있는 생각인가? 그- 약간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주세요. 이제 54분이니까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마지막 코너예요. 좀더 해요. 마지막 질문인데 왜냐면 1시간 정도 잡고 저희가 하니까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일 거예요. 마지막 질문을 진상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저희 언제나 그랬듯이 그죠? 얼마나 재밌어. 그 스펙타클한 진상 얘기를 해주시고 네. 이래도 편의점 점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무리하시겠네요. 그러면 아름다운 그게 아니라 어디서 자본주의에서 많이 살아남기는 참 어렵다. 당연하지. 이런 것도 다 감수를 해야 된다. 일단 제가 알바생한테 들었던 말이 저한테 감정 있으세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다짜고짜? 세다. 다짜고짜는 아니죠. 이제 네. 이제 감정 있으세요.
그 물건을 발주를 하잖아요. 그럼 다음 날에 보통 들어와요. 그럼 그게 물건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그 급여 문제로 이제 주휴수당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사실 그 법상으로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유소 안 줘도 그렇죠. 되잖아. 그래 안 줘도 되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제대로 잘 모르는 상태였고, 이제 노무사한테 물어봐서 이제 일을 처리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굉장히 조금 좀 갈급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조금 화내는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오갔죠. 많이 이렇게 그랬는데,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감정을 이제 잘 재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그 감정 있으세요가 이제 사장님 나 좋아하세요가 아니라 너 나한테 꼬은 거 있니? 약간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아니 이게 처음부터 그 느낌이었잖아. 그죠? 처음부터 근데 나만 쓰레기야? 아직도 그 연애에서 연애 못 벗어났어. 벗어나죠. 웬만한 사람들의 감정 있으세요는 나한테 꼽냐? 이런 걸로 받아들였어. 저는 그거 때문에 그렇지, 웃은 그렇지. 거였는데, 나만 쓰레기야? 아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현자 박금세 씨는 세상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세요. 많이 다르네. 그 다음에 저번 그 여선생님 특집 이후로 여선생님 특집을 저희가 2번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아직도 그 패닉에서 못 벗어나셨어요. 정신적 충격에서 지금 여진이 커. 지금 갇혀 있어. 너무 재밌는데, 아이가 진상 얘기도 근데 결국 마무리도 결국 이렇게 아름답게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정이 많으시고 약간 맞아요. 따뜻하시고 사탕 나눠주는 산타클로스야 내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 네. 점주로 살아남으려면 산타클로스가 돼야 된다. OX.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산타클로스가 OX. 오 혹시 마무리합시다. 이제 마무리하시죠. 아니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근데 아니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저희가 떠들기만 할 게 아니라 이거 편의점 꿀팁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맙시다. 하지 마요. 네, 하고 하죠. 싶은 우리만 말 알고 하잖아요. 있읍시다. 네, 이거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네네 하십시오. 사실 이게 감동적으로 한번 써보려고 써봤는데, 뭘 준비해 왔어? 여태까지 감동을 주셨는데 또 주실라고. 네. 감동맨이야, 감장이야.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네, 감장. 누구에게나 처음 있어요. 네. 가수 이승철의 아마추어라는 노래처럼 우리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아마추어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정의와 선은 승리하듯이 언젠가 빛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터널과 같은 그 컴컴한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분이시다. 내가 왜 이렇게 분냐면은 예. 이걸 언제 준비했어? 아니 근데 좋은 말씀이시긴 하네요. 네. 이 그러니까 감동맨들을 이렇게 미리 네. 준비해왔다는 게 너무 웃겨요. 너무 좋고. 이거 약간 클로징 멘트인데 이거. 저는 진짜 이 정도로 사실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권선징악을 예. 기다려야 된다. 난 이렇게 감동맨인 줄 몰랐어. 나는 오늘 특집이 저희가 봤을 때 자본주의가 막 진짜 가차없고 진짜로 돈에 너 나 없고 남이고 막 이런 것만, 차가운 면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으시면서도 또 자본주의 한복판에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니까. 네. 그러면서도 이런 따뜻한 정과 감동을 갖고 이게 하시는, 정말 당신은 편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희망편. 그리고 감장이에요. 네. 우리 다음엔 절망편으로 한번 가보자. 1000만 원 찍으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편장 같은 선생님께서 그 순수익 1000만 원 찍고 이러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옳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아니 나 이게 너무 웃겼어 진짜. 갑자기 그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진짜 감동 왕이세요. 감동맨. 진짜 감장이시고 정말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이 가장 감동스러운 방송이에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감동스러운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정 많고 따스한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우리 방송 원래 진짜 놀자판인데 이 꼭 하고 싶다고 굳이 그죠? 그러니까요. 꼭 하고 싶다고 이거를 종이를 읽으시면서 아 정말 너무 좋아요. 나중에 한번 더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 네네. 오겠습니다. 그, 여기서 네네. 인사를 시키고 우리끼리 또 마무리를 좀 해보죠. 네, 지금 안 그래도 딱 이제 1시간 딱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편의점 짱 편짱 또 마무리 그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들으시는 분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는데 사실 편안하게 이렇게 그 MC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즐거웠고 감동적이에요 오늘 방송이. 아 근데 난 너무 아이러니해. 왜요? 그러니까 저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자본주의를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을 보고 위안을 삼을 수 없으니까. 무슨 윤리적으로 되게 막 금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으로 되게 우월한 사람이어야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잖아. 너무 슬프다 나는. 아 그쵸. 다른 의미로 슬프다. 그죠. 그죠. 살아남는 것도 사실상 이게 그 정복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정말 말 그대로 생존, 그렇죠, 그렇죠. 서바이벌의 의미죠. 존버해야 되는 거잖아. 그냥 그죠. 저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죠. 아 근데 저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분이 이제 막 매점 한 3개 4개 운영하시고 우리 중에 가장 잘 나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잘 나간다면 이제 나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너처럼 어떻게요? 너 안 잘 나가잖아. 덜 친절하게. 아 나중에 이제 자본 왕이 되셔서. 그치. 예. 편의점 3-4개에서 이제 월 1,000원씩 딱 꽂히면 이제. 나는 이제 겸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아, 그럼 그 정도면 안 겸손해도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쁘다는 소리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나쁘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 감동적인 방송 어떠셨어요, 박임 씨? 자본주의 특집을 조금 더 이어가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괜찮은 것 같다. 맞아. 오늘 안 괜찮으면 바로 폐지하려 그러셨거든요. 네, 편의점 점주 말고 음.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직업들로 한번 또 가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1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제가 중간 중간에 음. 그 정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그냥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20몇 분 지나고 40몇 분 지나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네, 우리가 정리를 한번 안 하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감동적인 순간이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은근히 또 도움되는 얘기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편의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실 테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은 영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만큼 아이러니하다. 아 이러냐. 네, 저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어. 그럼 안 살래 나. 공산주의로 갑시다. 그럽시다. 원시 공산 시대로 갑시다. 진짜. 아, 좀 피곤해졌어요? 아 힘들어. 난 저렇게 못 저렇게 살아. 못해요? 아 저렇게 무조건 못해요. 진짜. 저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렇게 안 하고 음. 정말 그 스크루지처럼. 아 걔는 돈이 원래 많았잖아. 원래 많은 애잖아 걔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가차 없이. 아 근데 돈이 원래 많으면 내가 그렇게 살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없는데 가차 없을 수가 없다. 그거는 진짜 좋다는 거지. 없는데 인성까지 쓰레기 누가 도와주겠어. 그죠. 그래서 아무튼 네, 너무 재밌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서 오늘 재밌었어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친절하고 진짜 윤리적이어야 된다. 성실하고. 네. 밖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사이렌이 울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뭐 박임 씨는요? 저는 항상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대남다 쌈피에서 6화 이렇게 자본주의 특집 첫 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